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트비와 비타민 B 플러스라는 제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제품은요, 비타민 B군 제품이에요. 이스트비는 말 그대로 천연 이스트 효모를 갖고 만들었고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원기소라고 하는 맛인데요. 취업을 타입으로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B 플러스는요, 수피룰이나 해조류와 효모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일일 권장량 대비 300%가 되는 풍부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요. 이 제품은 정제형이라서 물로 삼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타민 B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조효소의 역할인데요. 주 효소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보조해주는 조효소의 역할입니다. 모든 대사 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몸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영양소하고 달리 비타민 B군은요. 이스테비는 7종이고 B 플러스는 8종인데 복합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타민 B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음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을 대사를 하는데요. 이 물질은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것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인데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군은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해 주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촉매라고 할 정도로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충전지라고 할 정도로 몸의 에너지를 대사를 해주는 건데요.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 전달하고 신진대사를 이끄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효소예요. 근데 효소는요, 타고난 효소가 있어요. 그게 잠재 효소라고 하는데, 먹는 식품으로서의 효소를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의 효소 탱크가 있다면, 이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뉩니다. 소화효소는 그대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는 데 쓰는 효소고요. 대사효소는 생명을 치유하고 보수하고 복구하는 데 쓰는 효소입니다.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 독소는요,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데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내 몸을 살린다라고 하는 책에서 본다면 발효라는 거는요,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효소를 생성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 효소가 부족할 때는 몸이 나른하고 몸이 무겁고, 저는 장작을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불씨가 약한데 젖은 장작을 올려놨었을 때는 연기도 많이 나지만 불이 제대로 안 붙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탄 수처럼 몸이 가볍지가 않고 몸이 무거운 거죠. 그리고 장수천의 공통점을 본다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기도 하지만 소식을 안 돼요. 그래서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좋은 물, 미네랄수가 있고요. 그 지방마다 전통 발효 식품이 있다는 거죠. 각자 그런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하는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해요. 근데 얘의 별명은 신경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티아민은 주로 탄수화물을 대사시켜요. 그래서 부족할 때,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는 젖산이라는 걸 생성하는데 얘가 필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경 비타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을 생합성하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탄수화물을 대사하기 때문에
각기병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얘의 별명은 성장 촉진 비타민입니다. 얘는 성장 촉진 비타민인 것처럼 태아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세포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구내염 같은 구내염, 그 다음에 설염, 뭐 그런 피부염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3는요, 나야신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면서 많이 드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을 드시기 전과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비타민 B군을 드시면 너무너무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타민 B5는요, 판도텐산이라고 해요. 얘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하면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부신 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생성을 촉진을 하는데 얘는 그러기 때문에 수면장애라든가 두통, 피로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비타민 B7은요, 비오틴이라고 해요. 이스트비에는 안 들어있고요. 비타민 B 플러스에만 들어있습니다. 얘는 DNA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주로 피부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손톱을 유지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흰머리나 대머리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나머지 비타민 B6와 비타민 9, 그 다음에 B9,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함께 움직여주는데 그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함께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예방하잖아요. 그다음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예방하고요. 도파민은 파킨슨 증후군을 예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얘네들이 주로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액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심혈관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요,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바뀌는데 아연과 비타민 B군, 아까 그 세 가지가 없으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역할이요, 질소 화합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혈관을 축소를 해주죠. 그 다음에 혈관 내피 세포를 상처를 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상승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마구 나와서 그거를 상처도 치유를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도 해주는데요.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항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도 유발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경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나쁜 물질이죠. 그런데 이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9 엽산과 12가 그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6는요, 피리독신은요,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항피부염이라고 하고 여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용을 조절을 해줘요. 스테로이드 하면 피부 생각나시죠? 그래서 항알레르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입덧도 예방해줘요. 저는 예전에 소비자 중에 입덧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입덧 임신 중에 계속 드셨거든요. 비타민 B9은 엽산인데요. 빈혈 예방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임신 출산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고요. 신경관 결손으로 기형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꼭 챙겨 먹는 그런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2는요, 코발라민이라고도 하고요, 항악성 빈혈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단백질을 대사를 하기 때문에 붉은 비타민이라는 예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를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조금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아세로라 C를 권해요. 그래서 위를 좀 다스리고 난 다음에 몸에 활력이 좀 생기면 그 다음 다른 제품들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 비타민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을 대사를 하기 때문에 혈액에 산화물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면역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에 합성을 하기 때문에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B군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태워주는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많을수록 우리 몸은 점점 건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